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베스트 스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주식은 무엇일까?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항상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았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식이 그럼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식 그럼 소외되는 거 아니야? 혹은 내 주식도 그러면 가망성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또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하단 보시게 되면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궁금한 사항들, 또 기타 다양한 정보들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결국은 정보가 참 범람하잖아요. 이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정보를 선택과 취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는요, 아래 하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세요. QR코드 통해서도 찍 누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게 되면 오픈 채팅 방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분들 오늘도 많은 부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요, 또 공부 많이 하셔야죠. 지금 시장 녹록치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샵 3772로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혹은 또 전화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교재 2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시장이 마무리가 됐을까요? 개인 투자분들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예상외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명절 기간 동안에 거의 폭풍이 휘몰아쳤었죠. 중국의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 사실 제가 볼 때 헝다그룹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연일 좀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기관 쪽 매도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우위를 통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제가 테이퍼링은 경제는 딱 요 5가지 구조만 알면 됩니다. 5가지 구조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그건 조금 더 감면해주는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돈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처럼 주는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좀 축소시켜주는 게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을 뺏는 구조는 아니에요. 푸는 돈을 조금 줄이는 것이 테이퍼링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혜택을 줄이는 것을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자금을 좀 걷어들이는 것을 양적 축소.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 5대 구조 중에서 지금 3대 구조, 세 번째 테이퍼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참 견조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미리 면역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주사를 계속 맞는다 하면 어느 순간 좀 묻어내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은 시장 자체는 우리가 알잖아요. 돈을 푸는 것이 이제 줄어드는 구조, 그다음에 결국은 어떤 회수 구조까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좀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큰 종목들보다는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단기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채널형 하락이다. 채널형 하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좀 채널식으로 떨어지는 것을 채널형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스권 흐름이에요. 지수 자체도 그렇고 한 3,100포인트대 정도에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움직였고 무엇이 포인트를 짚었느냐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 컨텐츠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컨텐츠 글로벌화, 그리고 NFT 가상화폐 관련주 이런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움직였어요? 메타버스가 움직였죠. 제가 메타버스를 목놓아 외쳤죠. 근데 정말 메타버스가 가잖아요. 그죠?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서 땀을 흘려서 시장에서 제조업을 만들고 이게 사실은 기본 구조인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뇌를 움직여야 되고 그 뇌를 갖고 유흥을 즐깁니다. 즐거움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그런 세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움직이는 게 버킷 스튜디오, 키스트, 위메이드 등이 움직이고 있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30배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네, 엄청난 지금 새로운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이 3대 요소. 그러니까 제가 그 플랫폼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IT 기술과 그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뭐죠? 맞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같은 경우는 광고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이제 이 플랫폼의 공간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공간이고 그 메타버스 안에 컨텐츠를 넣는 것이 그 어떠한 부동산 거래 같이 우리가 채권 계약서 같은 것이 NFT고 그걸 거래하는 것이 가상화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또 다른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고 위메이드는 컨텐츠 게임을 만들고 NFT 그다음에 가상화폐로 연결되면서 엄청난 시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처럼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시장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게 저도 피처폰 시대가 있었죠. 피처폰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1이 나왔을 때 저는 1은 안 썼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2부터 썼어요. 왜? 스마트폰이 필요 없지 않냐. 우리가 노트북이 있는데 왜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흐름을 만들어주고 패턴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30배 이상의 상승을 하게 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들이죠. 제약바이오주, 그러니까 제가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신약에 대한 순환매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뭐 골드퍼시픽이라든지 뭐 넥스트 사이언스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치료제를 우리가 뭐 경구용 치료제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주사를 통해서 맞을 것인지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부스터샷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예방접종, 백신은 어떻게 또 진행할 건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화학이랑 좀 포함된 종목들이 또 움직였어요. 그죠? 율촌화학이라든지 율촌화학 같은 경우도 불꽃슛을 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한농화성, 이소화학 등의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은요.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시장이 기억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코로나는 사실 저는 운이었다고 봐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고요. 지금부터가 실력이에요. 그럼 실력 속에서 답은 정해놨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어느 포인트를 잡아가느냐. 여러분들 종목 오늘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또 재미있게 진단드리도록 하겠는데 전화번호는 하단 보시면 됩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02377-0263번 문자 샵 3772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전화하기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하고 논의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강연회하는 거 아시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라는 걸 하니까 8시부터 9시까지 또 이데일리 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데이터 솔루션 8,200원에 40%요.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8,200원 비중 40%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데이터 솔루션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네네네. 모니텀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 계속 추락을 해가지고 전에도 한번 상담 한번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좀 심각해졌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정보는 정말 많이 이제 범람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자체, 전 세계가. 네. 그럼 그 정보를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흐름을 만들어가느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갖고 뭐 스토리 저장도 하고 그다음에 보안도 만들고 자동화도 만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의 총체적인 토탈 서비스다.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업체가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작년도에 2020년도 하반기에 삼성전자랑도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네네, 없는 회사는 그래갖고. 아닙니다. 왜냐면 네네. 어쨌든 그 삼성전자는 굉장히 깐깐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깐깐한 네. 업체에 물건을 또 갖다 댔다. 그리고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아직은 약간은 그 데이터를 정리하고 정보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조금은 좀 미래 기술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이 아직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자본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지금 시총 800억 정도인데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는 될 것 같고요. 한 매출액 정도 규모의 상승 흐름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출액이 올해 이제 좀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인프라 확장, 그다음에 5G 시장 확장, 데이터 시장 확장까지 연결된다면 이 종목은 턴어라운드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쌍바닥 그림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심적으로 다시 바닥이 와서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네네. 지지와 저항으로 보게 되면 지금 딱 지지 구간이라서 지금은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한 건데 제가 쭉 보게 되면 지금 5,050원인데 지금 너무 815억이고 제가 아까 1,200억 정도는 갈 것 같거든요. 1,200억이면 지금 자리에서 한 5,000원, 50%니까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예요. 그러면 8,200원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8,200원에 팔려고 하면 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바뀌어서. 7,500원에서 그러니까 7,800원 정도에 한번 매도하셨다가 다시 접근하시는 7,800원.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 차트가 7,8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 의견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800원 드리겠는데 종목 자체가 뭐 거래량 없이 하락한 거잖아요. 이 종목은 종목이 지금 물론 실적적인 우려감은 있지만 다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나중에 턴어라운드 할 때는 7,800원부터 조금 매도하셨다가 재접근하는 전략, 평단 낮추려는 전략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00원까지는 가능할까요? 저 7,800원을 정리하시다가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때 올라올 때 정리를 안 하면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8,200원까지 결국은 갈 수 있겠는데 우리가 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네네.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아쉽지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또 성공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간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볼 때 결국은 늘어나는 건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정보를, 결국 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플로우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물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결국 이제는 앉아서 그 물류를 다 분배하는 건 물류 창고에 대한 시장은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는 데이터를 물류 창고적으로 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빠르게 내보내주는 기술. 이게 이제 결국은 양대 산맥,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대 산맥입니다. 저도 항상 산업의 성과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미팅을 해보는데 딱 이 두 가지 답은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우진이고요. 우진, 네. 1,800원에 20%요. 1,800원에 20%. 예, 우진 어떤 이유 때문에 접근하셨나요? 원전 관련주라 해서 네네. 했고 사고 나니까 정책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고 나서 그날 매수했는 날에 네. 올라갔었어요. 근데 제가 더 이익을 보고 싶어서 추가 매수를 해서 20%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고는 바로 빠져버린 거예요, 계속. 그럼 그 다음날 또 빠지고 이래갖고 조금 걱정도 되고 이래서 혹시 제 매수가는 오는지 안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이제 좀 그 기대감, 그러니까 스마트 원전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력난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전. 결국 원전은 안 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원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고 미국 쪽 초이스도 우리나라가 되다 보니까 원전 쪽에서 굉장히 좀 인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측기 외에도 이제 뭐 설비 진단 시스템이라든지 뭐 자동화 장치, 철강 산업 시장에서도 많이 쓰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원전 이슈가 불게 된다면 우진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작년도에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 하고 나서 올해는 좀 많이 흑자가 좋아졌어요.
거의 마진율도 많이 좋아졌고 영업이익이 상반기 한 30억 정도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네. 이제 흑자 전환이 크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구조도 1,500억으로 단단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적이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면 실적이 후진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실적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진은 이제는 기회를 다시 맞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그냥 우리가 단순 로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에 나오고 내년도에 한 100억 나온다고 했을 경우 시총이 2천억이면 합리적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게 30배 이상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3천억에서는 마무리가 된다. 제가 볼 때는 한 2,400~500억 정도가 적정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현재 시총이 2천억이니까 여기서 한 20% 정도 혹은 더 나아 30% 정도까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9,270원이고요. 9,270원인데 12,000원. 딱 거기가 고점이네요. 제가 그때 아까 20%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종목은 12,000원이 가면 또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대하기보다는 좀 나왔다가 나중에 싸게 사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위기는 알았잖아요. 12,000원 네. 되면 다친다. 그러면 네. 잘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1,8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본전 올 것 같습니다. 본전 오게 되면 자 시간에도 한번 좀 흐름 볼게요. 이런 종목들 낙폭했던 종목은 시간에 보는 부분이 중요해서 시간에 올랐잖아요. 그죠? 2% 정도. 네. 예,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저는 1,800원 본전 매도 의견 드릴게요. 본전 매도 의견 드리고 네. 나중에 어차피 원전은 지금 사이클 자체가 좋잖아요. 근데 원전이 문제가 뭐냐면 사건 사고 한 번씩 터져요. 저번에도 원전주 잘 가다가 중국에서 한번 원전 사건 터지니까 원전주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중은 절대 실어서는 안 돼요. 비중은 20%까지가 맥시멈이고요. 네. 네네 8,000원 이하로 다시 재접근 전략 말씀드리고 1,800원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 투자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요즘에 조금 더 말들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어려워요. 많은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과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3천당 제약이고요. 네. 네, 61,500원은 40%요. 3천당 제약이고 61,500원 비중 40%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무슨 뭐 경구용 얘기도 나오고 뭐 네. 중국 투자 얘기도 나와서 네, 그렇죠. 네, 산 다음 날 갑자기 급락하더라고요. 네. 사실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참 회사가 참 좋은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순환기 질환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소화기 질환 치료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DHP 코리아 같은 이슈가 좀 있어서 그 안악류 눈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3천당 제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어야 되는 논의가 좀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경구용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안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회사 재무구조 좀 보겠습니다. 재무구조 보시게 되면 자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 자체는 매출은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매출은 1,600원에서 800억 정도의 단위 매출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따박따박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정도 만들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좀 마진율이 안 좋아졌어요. 마진율이 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매출 원가가 좀 매출 총액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마이너스 62억이 지금 상반기 때 적자가 좀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시총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목 자체는 더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느냐인데 삼천당 제약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은 참 좋은데 천당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차트상에서 다중바닥을 만든 건 맞습니다. 이 자리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51,100원. 그러니까 51,100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5만 원대면 싼데?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여기서 지금 매집이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자, 50%. 이 매집 정도 패턴이라면 50%까지 갈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75,000원. 여기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럼 조금 양보해서 지지와 저항이나 패턴 양보하면은
한 6만 9천 원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6만 1,500원이 뭐 크게 무리수 있거나 뭐 손해볼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 6만 9천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만 6천 원 제시 드리겠는데 종목 자체 보시게 되면 뭐 이게 뭐 수급 이탈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조금 지금은 소외를 받을 뿐 시장의 중심주가 안 돼 소외를 받을 뿐 크게 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표가 6만 9천 원. 예, 그리고 손절가는 정확히 잡아볼까요? 4만 4천 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혹시 여윳돈 같은 게 조금씩 있으면 그냥 지금 조금씩 사 모아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불타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오늘 5%를 사겠다면 5만 천 원 밑에서 5%를 또 사고 그다음에 좀 떨어져서 또 떨어질 때만 사야지. 우리가 종목 중에 불타기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요. 물타기를 해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불타기 금지, 물타기 매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이나 5만 1천 원 그 사이에서는 좀 사도 괜찮다는 말이죠? 네, 지금 5% 정도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밴드 구간으로는 아까 4만 4천 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예, 5만 1천 원에서 한 4만 8천 원 사이에 분할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우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제일 좀 가슴 아픈 게 좋은 종목인데 소외될 때 그때 참 가슴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 다양한 참여 가능하십니다. 우리 빅데이터 시대에 다양한 정보의 취업도 필요하겠죠. 예,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해 주시면 다양한 인포메이션,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이삭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매수가는 16,000원이고 네네. 비중은 50%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16,000원 비중 50%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종목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2차 전지 자동화 솔루션이어가지고 요즘 2차 전지 잘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간 건데. 근데 이제 예상과 다르게 좀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못 가서 예,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이제 그 11,500원에 공모가 형성하고 나서 상장을 했습니다. 반도체, 뭐 전자, 철강, 중공업, 뭐 2차 전지, 제조산업 전반에 갖춰가지고 엔지니어링이니까 이제 팩토리 만드는, 팩토리 설비 솔루션 만드는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단단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IoT 플랫폼 시장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좀 많은 거고요. 그리고 뭐 독일의 이제 소프트웨어 AG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빅데이터 처리 엔진이 커뮤니티 또 IoT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고요. 재무제표를 좀 보겠는데 근데 이제 재무제표가 아직은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단단하지 않다라는 게 뭐냐. 지금 아직 규모가 이렇게 팍팍팍 커졌으면 좋겠는데 규모가 아직은 좀 한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400억 정도를 유지시키고 있는 그림이고 올해는 좀 적자 규모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잘 가려면 포스트 코로나 오히려 이제 그 건설이 좀 엔지니어링 대부분이 그러겠죠. 건설이 좀 살아나고 그다음에 어떤 좀 오히려 오프라인 쪽 시장이 활성화 됐을 때 이삭 엔지니어링 좀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매출액 400억이고 시총 1,200억인데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시총이 1,500억 정도 가면 또 힘들 것 같아요. 1,500억이라고 치면은 지금 1,280억인데 한 20%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18,000원.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가니까 또 무너졌잖아요. 저번에도 18,000원 갖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회사 가치가 한 18,000원 되면은 합의점이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18,000원대 되면은 지금은 아직은 큰 변화가 없으면 이 정도에서 그냥 매도해야겠지라는 마음이 많이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8,000원에서는 매도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뭐 어차피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으니까 14,000원 드리는데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18,000원에 매도하시고 아직 이 종목 자체가 달리는 야생마 같거든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접근하신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되셨나요? 예. 네, 성우 투자.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성우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타바이오요. 앞타바이오. 네. 56,400원에 네. 10%요.
56,400원에 비중 10%. 아, 이게 앞타바이오가 요즘에 이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앞타바이오 뭐 들어가게 되면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 예. 제가 당뇨 거기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치. 그게 갑자기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네네네. 또 들어가니까 또 56,400원이 좀 높은 매수를 했어. 네네. 갑자기 이게 이렇게 10,000원 넘게 떨어질 줄은 지금 1,000원 넘게 떨어지니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당뇨병은 사실은 이제 참 고통스럽죠, 그죠? 치료제도 네.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신약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어떤 신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타바이오가 그 중에서도 이제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임상 현황 발표를 했었었죠. 그 부분이 네. 좀 시장에서 두각을 받았던 거고. 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주사 맞지만 2차까지 주사 맞았지만 나중에 부스터샷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가 나올 수 있고 또 먹는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좀 두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자꾸 빠지는 이유가 사실은 아직은 회사 자체가 뭐 크게 뭐 돈을 버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용을 많이 지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도 굉장히 좀 작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건데 근데 이 회사 그러면 위험하냐? 위험하진 않아요. 왜? 부채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부채 없이 무차입으로 좀 경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회사 자체는 좀 단단하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당황스러웠던 거는 잘 가다가 왜 갑자기 급락을 하냐? 그거는 무상증자를 했는데 무상증자니까 주식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무상증자를 하면 나올 물량이 크지가 않은데 충분히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이 올라갔으면은 꽤 많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죠? 상승한 구간에서 무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주를 갖고 있는데 10주가 또 생겼으면은 10주를 이제 매도해도 된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 부분 때문에 매도가 좀 나왔고 다시 턴어라운드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4,500원 정도에는 한번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타바이오는 종목은 좋습니다. 종목은 좋은데 지금 아직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더 소화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소화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나는 손실은 보기 싫다 하셨을 경우는 본전 자리가 딱 그 자리까지 다시 반등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자리에서 전략 매도 의견 좀 드리겠고요. 나중에 만약에 앞타바이오 다시 접근하시고 싶으시면 30,000원, 8,000원 밑에 정도가 유리하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1,000원 정도 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어제 구름대 맞았습니다. 어제 구름대 맞았으니까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만들어졌다. 대신에 이제 본전 매도하시고 좀 접근할 때 조금 너무 높았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이 앞타바이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서 오히려 풀어가는 전략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우리와 관련된 또 건강 관련된 종목 신약이 나온다면 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앞타바이오 종목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간 지금 무중이 위에서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명신산업이고요. 네. 35,500원에 한 25% 됩니다. 35,500원에 명신산업 비중 25% 들고 계시는데 뭐 네네.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니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게 좀 그 당시에 좀 많이 빠져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한번 네. 했는데 네. 그대로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횡보가 어떻게 되려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사실 명신산업은 좋은 종목이죠, 그죠? 테슬라와 네. 친구인 종목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항상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테슬라 모델 S, 뭐 테슬라 관련 이슈 나오면 명신산업은 이제 핵심 부품 공급사로 항상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상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올해 벌써 이제 작년도 상반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8,090억인데 5,300억이니까 지금 뭐 올해 이제 1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매출액 1조면은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영업이익도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이 상장하고 나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업이익이 800억 나온다고 지금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고 조금씩 이제 자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다 보니까 축적되는 자본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재무 구조도 조금씩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1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조까지는 무난하다. 2조까지라고 봤을 경우에는 한 50% 정도 더 상승 흐름은 잡아야지 이 시장에, 이 종목의 적정 주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명신산업이 2조가 되려고 하면 현재 지금 가격이 28,000원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50% 상승이 더 가능하죠. 그러면은 14,000원을 더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4만 원. 4만 원까지 주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돈월이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4만 원 되니까 여기 4만 원 건조니까 자꾸 매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고 있는 프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38,000원 정도부터는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네, 잘 네. 듣고 있습니다. 네, 48,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가 자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신산업은 목표가가 정해져 있다. 38,000원. 그러면 내가 싸게 사서 또 38,000원에 팔고 또 싸게 사서 38,000원에 팔고 이것도 반복될 수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굳이 의미는 없겠지만 한 23,000원 제시 드리는데 명신산업 아직 기대 큰 종목입니다. 우리 전기차 시장 이제 막 개화했잖아요. 그죠? 2040년까지는 개화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8,0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잘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포인트 점을 잡아드리는 거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쇼박스 네. 6,000원 30%예요. 쇼박스 6,000원, 비중 3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쇼박스 뭐 특별하게 들어간 계기가 있으십니까? 요즘 좀 테마적으로 좀 핫한 것 같아서 네네. 그래 들어갔는데 너무 고점이 안 들어갔나 싶은 생각 들어요. 네,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 콘텐츠가 엄청난 열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개봉한 드라마 중에 이제 넷플릭스에 개봉한 드라마죠.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좀 재밌게 약간 외국물 같이 이렇게 만든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이정재 씨랑 그다음에 공유 씨 뭐 이런 좀 유명 배우들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 넷플릭스 1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떠한 이제 대한민국 콘텐츠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쇼박스가 올라간 이유는 그 오징어 게임 제작사 투자 부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오징어 게임만의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과 사업이 이제는 시장에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콘텐츠를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까지 나온 게 NFT이기 때문에 쇼박스는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쇼박스 같은 경우 수급도 지금 어제 이제 올라간 이유가 외국인은 팔았어요. 근데 기관이 투자 신탁이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가다가 투자 신탁이 딱 수급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단주로 보게 되면 한 31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31만 주가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 오징어 게임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재무 구조를 보겠습니다. 쇼박스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간 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매출액 자체가 468억이고 올해 이제 많이 좀 줄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본은 1,300억입니다. 현재 시총이 3,230억인데 저는 4천억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4천억까지 괜찮다는 건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여력은 남아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쇼박스가 이제 바닥에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와 넷플릭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15%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한 8,000원, 9,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8,000원 되면 악성 매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벗겨나가려면은 정말 큰 힘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7,000원 정도. 차트도 맞아야 되겠죠? 한 7,000원까지 목표가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4,500원 제시해드리겠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제 콘텐츠들이 다시 두각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전에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콘텐츠가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했다. OTT라는 결국 인터넷 방영이라는 부분을 모색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7,000원까지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욕심이 자꾸 생겨요.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분 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에코플라스틱용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4,570원요.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0%요. 에코플라스틱 4,570원, 비중 20%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친환경하고 차량에 차량 경량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정확하게 지금 핵심을 딱 보고 있는데 사실 수소 모빌리티가 되게 되면서 이제 핵심 소재 CFRP라는 거를 좀 이슈가 있었고 이게 이제 환경이죠. 수소라는 거는 결국은 그 H2O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수소를 갖고 산소를 만나면 나올 때는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수소차 뒤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차다. 근데 또 면면에 찾아보면은 뭐 촉매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결국은 수소도 이렇게 엄청난 환경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얘기인 거고 어쨌든간 친환경 쪽에 대한 이슈가 있다. 최근에 이제 좀 플라스틱은 또 경량 관련된 이슈가 붙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두각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올해 벌써 10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그럼 내년도에 한 200억 가까이 나오겠죠. 자, 자본보다 이제 부채가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큰 수익을 본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데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200억이 나온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시총은 제가 볼 때는 1,300억, 1,400억도 가능하다. 그럼 30에서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에서 40% 정도 상승 구간이면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1,200원, 약 5,600원에서 6,000원. 6,000원 저항 맞네요. 그죠? 그러면은 한 5,600원 정도에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상승 흐름이다. 그래서 그런지 5,400원이 되면 자꾸 밀려 내려오네요. 5,000원 정도 되면. 자, 목표가는 5,600원 정도 수소 이슈도 있으니까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9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매수가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급등주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6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추가 매수는 이 종목은 지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려면 4,000원, 잠시만요. 3,500원 근처에 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 지금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내십시오. 자, 이렇게까지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많은 도움 되셨고 또 수익의 지표가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다 못다한 얘기들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고자 하는데 매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부터 9시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S와 여러분들이 궁금한 또 관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제가 LG노텍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LG노텍을 말할 정도의 어떤 내공이라는 거는 참 기업 분석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말씀 못 드리죠. 자, 제가 30만 원까지 목표가 드렸는데 사실 LG그룹이 지금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내년도 이제 애플 약세 우려감과 함께 지금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보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상반기만 영업이익 5천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면 영업이 1조예요. 근데 시총 5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5조 밑에는 괜찮다. 자, 이렇게 생각해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S1. 제가 S1 드릴 때 에이, 황 대표는 무슨 S1 같이 안 가는 종목을 드려 이렇게 말씀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바닥에서 말씀드렸죠. S1 근데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이건 배당 투자법이죠. 배당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최대주가 또 삼성 SDI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4% 안전하잖아요, S1은. S1 같은 경우는 저는 8만 1,000원, 8만 원만 되면 감사합니다 이 종목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내공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 드릴 종목은 첫 번째는 이제 사이맥스를 좀 볼게요. 사이맥스. 오늘 좀 빠졌네요, 금요일 날. 반도체 정비 환경설비 업체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가 되고 있고 배당금이 350억이에요. 그럼 시가 배당률 1.8%이기 때문에 35,000원이면 17,000원 이하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17,000원 내려오는 순간 이 종목은 엄청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18,000원 이하. 근데 17,000원 근처면 더 좋고요. 근데 목표가는 한 27,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0원. 이렇게 좀 제시드릴 건데 IT는 메타버스의 또 핵심 기술력 중에 하나죠. 관련돼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화 관련된 종목 볼게요. 대한유화. 사실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차 전지 분리막,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그 극제 중에 이제 이런 걸 딱 메커니즘을 딱 갖고 계셔야 되는데 양극재, 음극재 전국 과정에서 분리막 전해질이잖아요. 그죠? 꼭 기억하세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그럼 분리막은 결국 양극재에서 넘어갈 때 제대로 넘어가서 불안나게 만드는 그 중요한 막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계속해서 쓰일 수밖에 없을 때 분리막에 PP 수익이라고 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000억이에요. 자, 올해 영업이익이 3,000억인데 시총이 1조 5천억이면 지금 물론 제가 PER이라는 개념일 때 단기 순이익으로 하지만 이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3,000원입니다. 자, 매수가는 23만 4천원,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 19만 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는요.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양한 매매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오늘은 배당투자법이라는 굉장히 또 핵심적인 사항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요,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배당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금융과 관련된 종목은 배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배제. 오히려 금융 부분은 판단하기 좀 어렵고 지주사와 리츠, 선박투자회사도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 기대감과 안정성이 있어야지. 배당을 잘 주다가 갑자기 딱 실패하면 배당 안 주겠죠. 배당이라는 것은 잉여금을 통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회사, 앞으로 단단한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같습니다. 기준은요, 당일, 그러니까 작년도와 당해 연도가 아닌 작년도죠. 작년도와 3년간 평균 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배당 수익을 갭 차이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연배당금을 1,000원을 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100원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1만 원일 때는 1% 수익 구간, 5,000원일 때는 2% 수익 구간, 3,300원일 때는 3% 수익 구간. 이해 가시죠? 100원이니까. 자, 만약 기관이 4% 수익을 기대하고 5% 수익 구간대에 진입한다는 얘기가 뭐냐? 자, 4%대 수익 구간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2,500원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2,000원대부터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원의 차익을 보게 되면 결국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25%의 수익이 됩니다. 더 대박인 건 1%의 수익 구간을 기대하고 2%대 들어가면 100%의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1%만 바라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노직들은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테마 및 급등주는 배당 수익률을 어느 정도 이상 보면 되냐? 0.8에서 1%부터는 진입 가능합니다. 배당 없어도 가는 거니까. 테마 및 급등주는 사실은 이 주식에 대한 로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을 수익을 보자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는 배당은 12월 달에 주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슈퍼개미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런 투자법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물량을 넘겨주자 이거예요. 미리 들어가서 넘겨준다. 엄청난 포인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기관과 외국인보다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다. 먼저 움직이는 투자법이에요. 이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기법입니다. 아마
방송사 최초 공개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테마 및 급등률 0.8에서 1%대 들어가면 되고요. 실적이 기도되는 종목은 1에서 2%. 안정적인 추세상승이 되는 것은 2에서 3%부터 구간이 들어가면서 1%마다 구간 수익을 보면 되겠죠. 배당 수익률 투자로 두각받는 종목은 3에서 4%. 이거 재미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어쨌든 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뭔지 아세요? 방송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배당 관련해서 종목을 보자. 그 배당 관련해서 종목을 보는 게 뭐예요? S1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S1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잘 갔죠. 그 S1이라는 종목을 본 이유가 배당 투자법이었습니다. 종목은 항상 로직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차트를 볼게요. 서현이와라는 종목이 이 구간이 되면 자꾸 반등이 나와요. 왜 그러냐?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기차 섹터고 배당금이 100원이에요. 100원이면 배당 수익 현재 1.4%입니다. 자, 앞에 보게 되면 자, 1.3%면 실적의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은 1에서 2% 구간부터 진입이 가능하다. 1.3%니까 진입이 가능한 거죠. 자, HDC&DP 배당이 더 좋아요. 배당이 1에서 2%인데 지금 2.37%잖아요. 그러면 내려올수록 땡큐. 이러다 보니까 여기만 되면 계속 반등이 파바박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 좋은 종목은 배당 투자를 통해서 HDC&DP가 만약에 5,600원에 내려면 더 감사한 거죠. 우리가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건 자신감이거든요. 종목에 자신감이 있어야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롯데정보통신. 자, 배당금 700원을 줍니다. 배당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2% 35,000원이 되면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35,000원이 안 와요. 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알고 있으니까 35,000원이 안 오니까 제가 롯데정보통신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상승함이 나오죠. 한일네트워크스. 자, 메타버스 섹터죠. 한일네트워크스는 배당금 200세 배당 수익이 3.96%인데 약간 테마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6,000원 밑에만 내려면 누가 자꾸 올려요. 배당 수익률을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싸게 사서 만약에 5,500원 시장이 악화돼. 기다리고 있는 거 이런 종목은 좀 작으니까 불안하잖아요. 5,500원만 내려와 봐라. 내가 캐치하겠다. 누구도 지나간 얘기만 하지 미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황정혜의 베스트스탁은 항상 지나간 얘기보다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운메디칼. 세운메디칼은 지금 느려요. 느린데 배당금이 50원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까지는 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 보는데 지금 4,46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5,000원 이하부터 잘 안 빠지죠. 지금 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굉장히 총체적 난국인데 자, 어쨌든 간 배당금이 50원이라고 했을 때 5,000원 언저리까지는 일단 확보하고 간다. 그러면은 0.8%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6,000원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50원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4,000원이 되게 되면 배당금이 훨씬 더 높아지죠.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 제가 이제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이 뭐냐면 배당금이 막 5%, 7%씩 다 넘어가는 거예요, 종목들이. 야, 이거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만약에 회사 무너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수익이니까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겠다. 이 구조가 생긴 거죠. 50,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제가 50은 좀 안 가요, 사실. 좀 답답하긴 한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6,000원까지는 1%니까 잡히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5,000원에 잡으면 벌써 1.2%고 4,000원대면은 더 높아지잖아요. 60원을 4로 나누면 벌써 4,000원대면 1.5%가 되니까 아는 거예요. 4,000원까지는 잘 안 빠져요, 종목 자체가. 왜? 매력이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상승의 흐름을 바라보는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로직이다라는 거죠. 제놀루션. 배당금 350원이니까 배당 수익률 2.1로 자사주면서 들어갔잖아요, 이 종목은. 종목이 좋으니까 오히려 주식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자사주 매수를 해서 회사가 또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하게 되면 배당 로직 그뿐만 아니라 가는 거죠. 자, 350원일 때 지금 16,450원이니까 2%를 넘어간 거죠. 그러면 더 떨어지게 되면 더 매력적인 로직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신이 아니면 정말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다만 결국은 자신 있게 이 종목을 들고 가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주식에서 성공한 투자라고 봅니다. 결론이 없는 아무 이유 없는 맹목적인 투자가 결국은 주식을 무너뜨리는 거지
이유가 있고 자신감 있으면 결국 주식은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고의 수익이 함께 하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연을 또 준비했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급등한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고요. 이데일리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내용들 함께하고 있는데 하단 보시면 또 QR코드 참여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수익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